어제 아케미랑 상의해봤는데 이 집을 나가줘야겠어. 네? 그게 무슨 말이죠? 당연한 거지. 백순에 다름없는 남자랑 함께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이거 이혼 신고서야. 당신만 사인하면 돼. 아케미, 괜찮은 거지? 너 지금 장모님 말에 넘어간 거잖아. 엄마를 안 좋게 말하지 마. 나도 엄마랑 같은 마음이니까 됐어.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내 이름은 사이토 사토시, 30살. 아내인 아케미와는 친구의 소개로 사귀게 되어 결혼으로 꼬린 순조로운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그랬지만 나는 몇 년 전부터 프리랜서로 프로그래머 일을 시작했다. 재택근무자로 집에서 작업하는 일이 메인이 되어 뭐 굳이 말할 것도 없지만 하루 종일 집에 있다. 이런 일은 아직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저기 사토씨, 응? 왜 그래? 아까부터 계속 컴퓨터로 뭐 하는 거야? 아, 시스템에 좀 오류가 있어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었어. 그렇구나. 힘들겠네. 뭐 이런 문제는 자주 일어나니까 이미 익숙해. 그렇구나. 좋아, 이걸로 문제 해결.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오늘 일 벌써 끝난 거야?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은 거야? 괜찮아. 의뢰는 잘 완수하고 있고 오래 일한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장래엔 어쩌려고? 뭐? 괜찮아. 실제로 이렇게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고 저금도 매달 하고 있잖아. 게다가 일 자체는 매달 늘고 있어. 그건 그렇긴 한데. 근데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아니, 사실은 엄마가 엄청 걱정하고 있거든. 아케미네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일해도 괜찮은 거냐면서. 얼마 전에도 전화가 왔거든. 그랬구나. 뭐 확실히 장모님 세대에는 재택근무라는 게 익숙치 않으니 이해 못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래도 아케미나 어머님께 민폐 끼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그것만은 약속할게. 만약 어머님이 그래도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시면 내가 급여 명세든 뭐든 갖고 갈 테니까 안심해. 그렇네. 고마워. 괜한 걸 물어서 미안해. 아니야, 나도 제대로 설명을 안 했었으니까. 일단 저녁 장 보러 갔다 올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라인 보내. 알았어.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조금 걱정을 끼치고 말았지만 이렇게 아케미에게도 재택근무에 대해 이해시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자고 다짐했을 때 아케미에게 받은 소식을 계기로 이 흐름은 크게 변하게 되는데 그건 평소대로 의뢰를 수행하던 날의 일이었다. 저기 사토씨, 응? 왜? 사실은 아까 엄마한테 연락이 왔는데 장모님께? 무슨 일이야? 사실은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게 되었다고. 이혼? 무슨 일 있었어? 그게 나도 자세한 이유는 모르는데 최근에 계속 자잘하게 싸웠나 봐. 그렇구나. 나도 놀랐어. 내가 본가에 한동안 돌아가지 않은 사이에 일이 이렇게 됐을 줄은. 참고로 두 분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거 말인데 본가는 아빠 명의라서 아빠가 그 집에 살게 되었어. 그래서 엄마도 살 집이 없는 상태야. 그렇구나. 그래서 말인데 부탁이 하나 있어. 부탁? 사실은 엄마가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 같이? 갑자기 혼자가 되면 여러모로 괴로울 것 같다고. 사토시가 괜찮으면 여기 살고 싶다고 했어. 그렇구나. 역시 안 되겠지? 안 되면 편하게 말해. 다른 방법도 생각할 테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다른 방법이 정말 있는 거야? 그건 말을 흐리며 고개를 숙이는 아케미. 솔직히 다른 선택지 같은 건 없겠지. 아케미는 애초에 엄마를 많이 좋아해서 마마걸 느낌이 있다. 나는 딱히 그걸 안 좋게 생각하진 않는다. 모녀 사이가 좋은 건 좋은 거니까. 여기선 남편으로서 발벗고 나서야겠지. 그럼 우리 집에 모셔와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돼? 아케미의 어머님을 그대로 못 본 채 할 수는 없잖아. 우리 집에 모셔오자. 너무 오래는 좀 그렇지만 계속 같이 살기에는 이 집은 좁을 테니까. 사토시, 정말 고마워. 별거 아니야. 곤란할 때는 서로 도와야지. 고마워. 그렇게 정해졌으니 장모님께 바로 연락해. 언제 오셔도 괜찮으니까. 바로 연락해볼게. 분명 엄마도 기뻐할 거야. 아케미는 바로 기쁜 듯이 어머님께 전화를 했다.
아내가 이렇게 기뻐하니 나도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로 하자.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짐을 정리한 장모님이 집에 오셨다. 이야, 사토시 오랜만이야.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쳐서 미안해. 아니요, 괜찮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 나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혼하자 나가라고 하더라고.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나? 그렇군요. 나는 솔직히 장모님과 거의 대화한 적이 없었지만 확실히 장인어른은 장모님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셨던 것 같다. 게다가 아케미는 이렇게 상냥한 성격이지만 장모님은 딱 봐도 기가 세 보이신달까. 도저히 지금부터 남의 집에 신세를 진다라는 느낌이 아니라서 안 좋은 예감이 슬금슬금 들었다. 사토시, 내가 온 이상 당신도 제대로 교육시켜줄게. 네? 그럼 바로 방으로 안내해줄래? 네, 이쪽입니다. 이날 이후 나는 장모님을 쉽게 집에 들인 걸 후회하게 된다. 그야말로 지옥의 시작이었다. 저기 사토시. 네, 무슨 일이신가요? 일은 언제 시작하는 거야? 일이요? 그래, 일 안 하고 계속 컴퓨터만 하고 있잖아. 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재택근무거든요. 재택근무?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금방 끝나는 일이 어디 있어? 아니,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있잖아. 남자는 자고로 땀을 흘리며 돈을 벌어야 하는 거야. 당신이 하는 일은 백수나 다름없어. 언제적 가치관이야. 뭐 장모님이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건 아케미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말하니 역시 화가 난다. 나는 평소에 싸우는 걸 좋아하지 않는 편이지만 역시 반박하기로. 저기 죄송하지만 아케미는 전업주부입니다. 이 집의 가게는 전부 제 벌이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백수가 그런 게 가능할 리 없지 않습니까? 저금이라도 깬 거겠지. 아케미가 그랬어. 매달 필요한 금액을 받을 뿐 얼마를 벌고 있는지는 모른다고. 저기 그건... 게다가 당신이 그 모양이니 아이도 안 생기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건 부부가 원하는 타이밍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적인 것까지 장모님께 개입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백수 주제에 말 대답하지 마. 아무튼 바로 일을 찾도록 해.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재택근무라지만 성실히 일하고 있는데 이 불합리한 말은 뭐란 말인가. 이런 공격이 반복되다가 일에 영향이 생기면 곤란하니 나는 아케미에게 이 일에 대해 상담했다. 저기 아케미. 왜 그래? 사실은 장모님이 너무 구박을 하셔. 구박? 재택근무는 백수나 다름없다. 땀 흘려 일해라 라고 하셨어. 나는 성실히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줄 수 없을까? 그랬구나. 미안해. 엄마가 심한 말을. 아케미가 직접 말해줘야 장모님이 생각을 바꾸실 것 같아서. 뭐 그렇긴 하지. 근데 엄마의 마음도 이해돼. 뭐? 솔직히 사토시의 장래가 불안해.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재택근무로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일을 해봤자 집에서 몇 시간 작업하는 게 다고 그 외의 시간에는 게임 같은 걸 하잖아. 사적인 시간에는 뭐라든 상관없잖아. 이렇게 너를 제대로 부양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게 계속 이어질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 나 가난으로 고생하는 건 절대로 싫어. 아케미, 너도 날 못 믿는 거야? 미안. 이거 구인 잡지야. 이거 보고 생각 좀 해보는 게 어때? 이제 됐어. 내버려둬. 사토시. 나는 누가 뭐라고 하든 이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어. 믿었던 아케미마저 이런 말을 하다니 솔직히 충격을 감출 수 없었다. 애초에 아케미가 나랑 결혼한 후 일을 그만두고 나에게 부양받을 생각밖에 안 하는 것도 뭔가 답답했다. 만약 내 일이 잘 안 되면 맞벌이로 돌아가는 등 부부끼리 서로 도우면 할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나한테만 일에 대한 책임을 밀어붙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성공을 향해 노력하는 걸 부정하다니.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고 해도 용서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그리고 다음날 사토시, 아케미한테 얘기 들었어. 우리가 하는 말을 못 듣겠다면서? 네, 전 제대로 일을 하고 있고 제 일은 스스로 고를 거라서요. 유감이네.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한 말인데 이제 말이 안 통하겠어. 어제 아케미랑 상의해봤는데 이 집을 나가줘야겠어. 네? 그게 무슨 말이죠? 당연한 거지. 백수나 다름없는 남자랑 함께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이거 이혼 신고서야.
당신만 사인하면 돼. 아케미, 괜찮은 거지? 너 지금 장모님 말에 넘어간 거잖아. 엄마를 안 좋게 말하지 마. 나도 엄마랑 같은 마음이니까 됐어. 아케미는 분명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을 것이다.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엄마의 눈치를 보고 엄마에게 혼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독한 부모에게 지배당하는 불쌍한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아케미와 있는 한 이 독한 엄마까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어머, 얘기가 빨라서 좋네. 언제까지 짐을 정리하면 될까요? 글쎄, 사실은 우리 지금부터 온천 여행을 가려고 했어. 3박 4일로 말이야. 그런가요? 누구 돈으로 갈 생각인 거야, 이 자식들? 그동안 짐을 정리해주면 돼.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 정도는 됐나? 이렇게 나는 아케미와 이혼하고 집을 나가게 되었다. 하지만 사흘 안으로 입주할 수 있는 집이 있을 리가. 나는 일단 짐을 모두 대여한 창고에 옮기고 먼슬리 아파트에서 생활하기로 했다. 두 사람이 돌아오기 전에 작업은 막힘없이 끝났다. 이걸로 나는 자유의 몸이네. 잘 가, 아케미. 그리고 다음날 엄청난 기세로 장모님에게 연락이 왔다. 너무 예상대로라 웃음을 참기 힘들었지. 여보세요? 사토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니! 가구랑 가전이 하나도 없잖아! 그야 당연하죠. 다 제가 산 거니까요. 거짓말하지 마! 백수라서 제대로 된 돈도 없는 남자가 가구나 가전을 살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저기요, 여러 번 말했지만 저는 제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워! 재택근무는 백수나 마찬가지야! 제가 급여 명세를 어머님께 보여드릴 수 있다고 아케미한테 말했는데도 말이죠. 알바 같은 금액을 쳐다봤자 숙연해질 거 아니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니 아주 많이 버나 봐. 네, 대충 3천만 원 정도 벌죠. 뭐? 그렇게 제 일에 부정하시길래 말할 여유가 없었는데 저 프리랜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었는데 다음 달부터 회사를 세워서 독립하게 되었어요. 거짓말이지? 정말입니다. 아케미한테 말하려고 했을 때 장모님의 동거 얘기가 나와서 말할 타이밍을 놓쳤는데 다음 달에는 대기업 모니로봇에서 의뢰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모니로봇이랑? 아무리 무지한 장모님이라도 모니로봇은 알고 계시죠? 수입은 앞으로 확실히 올라갈 겁니다. 그랬구나. 뭐 이혼하기로 했으니 당신들이랑은 상관없는 얘기지만요. 내가 진실을 들이밀자 장모님은 전화 너머로 엄청난 간드러지는 목소리를 내었다. 그런 거였으면 빨리 말을 해야지. 내가 오해를 했잖아. 아케미 너도 사토시 씨가 그렇게 잘 벌면 말 좀 해주지. 미안해. 매달 필요한 돈만 줬고 저금이 많으니 괜찮을 것 같아서. 뭐? 왜 저금이 있다는 걸 말 안 한 거야? 정말 머리가 나쁘다니까? 미안해. 이거 봐. 오해였어, 오해. 나는 사토시 씨가 돈을 조금 번다고 오해했던 것뿐이야. 그동안 안 좋게 말해서 미안해. 오해도 풀렸으니 집으로 돌아와. 응? 뭐? 돌아갈 리가 없잖아. 내가 아무리 해명하려고 해도 들어주지 않던 게 누구였더라? 게다가 재택근무로는 제대로 못 본다니 몇 년 전 가치관이야?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오해는 풀렸잖아. 이제 와서 수습하려고 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당신들한테는 정이 털렸으니까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 잠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리고 하나 더 말할 게 있는데 그 집 내놓았어. 뭐? 집을 내놓았다고? 여보세요? 사토시 무슨 말이야? 이 집은 나와 사토시가 같이 계약한 거잖아. 그렇게 네 맘대로 행동할 수가 없을 텐데. 중요한 걸 까먹고 있는 것 같네. 어? 그 집은 작년에 리폼했잖아. 그때 절차에서 명의가 나로 변경되었거든. 거짓말이지. 그럼 이 집의 권한은? 그래, 나한테 있다는 거지. 그보다 리폼할 돈을 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내 벌이를 불안하게 생각했던 건지 진짜 알 수가 없네. 엄마한테 계속 세뇌당해서 그런 거겠지. 재택근무는 악이라고. 참 불쌍하다. 그럴 수가. 참고로 오늘 해체업자분께 와달라고 연락해뒀으니까 슬슬 도착하지 않았을까? 그럼 너희는 노숙자가 되겠네. 말도 안 돼. 너 이런 짓을 하다니 용서 못해. 아, 업자분 오셨나 보네. 그럼 전화 끊는다. 두 번 다시 만날 일은 없겠지만 건강하시길. 잠깐 기다려. 사토시 기다려. 잠깐 우리한테 시간을. 이렇게 모든 소동이 끝을 고한 것이다. 참고로 나는 이혼에 관한 위자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재산분할로 땡전 한 푼 상대에게 넘기지 않았으니까 말이야. 상대가 제안한 이혼이기도 하고 장모한테 받은 정신적 고통도 위자료 청구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니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는 걸로 합의한 거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장인어른의 연락으로 알게 된 건데 무려 그 후 장모님과 아케미는 본가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한다. 장인어른은 장모님에게 폭언을 듣는 동안 한 번도 지켜주지 않은 아케미에 대한 애정이 제로에 가까워서 물론 쫓아냈다고 한다. 집 앞에서 버티고 있길래 경찰한테 부탁해서 쫓아내달라고 했고 말이다. 그래서 나한테도 조심하라고 충고하기 위해 연락을 주신 것이다. 그 후 장모님과 아케미는 돈이 없어 낡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돈이 부족했던 장모는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고 아케미는 밤일과 낮의 알바를 겸임하며 살아가는 등 그림으로 그린 듯한 전락 인생을 걷고 있다고 한다. 뭐 나보다 자기 엄마를 골랐으니 어쩔 수 없지. 나를 골라줬으면 다시 한번 잘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미련 갖지 말자. 아케미가 스스로 그 엄마한테서 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 아니 근데 그 엄마한테서 떨어지는 게 혼자서 정말 가능한 일인가? 그런 건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는 계속해서 아케미에 대한 생각만 하게 되어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얼마 전보다 많이 좋아져서 안심했어. 다 사토시 덕분이야. 뭐 나도 아케미한테 심한 짓을 했으니 쌤쌤이지. 그 후 나는 탐정의 힘을 빌려 아케미의 현주소를 찾아갔다. 아케미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오열을 하며 빌었다. 장모님은 도둑질을 반복하다가 체포당했고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장모님 몰래 밤에 도망쳐 새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나 말이야, 아케미는 그 사람에게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해. 독한 부모가 오랜 시간을 걸쳐 자식을 가스라이팅한 거지. 같이 다시 시작해보자. 난 역시 아케미를 좋아해. 사토시. 이렇게 나는 아케미를 새로 이사한 집에 살게 하며 정신과에 다니게 했다. 참고로 재혼은 하지 않았다. 아케미의 치료가 잘 되어 우리의 관계가 다시 쌓이면 생각해보자고 상의해서 정한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아케미는 순조롭게 회복. 장인어른께도 인사하러 가서 지금까지의 일을 사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인연을 되돌리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자, 돌아가자 아케미. 응.